김재경 소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저를 벌써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투미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를 접하신 분들 있으실 거고, 또 언론 행사들이 이제 가을철에 많지 않습니까? 앞서서 이제 다른 언론사 행사들에서도 제 강연들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연을 준비할 때마다 앞에서 진행했었던 강연들이랑은 조금씩 차별점들을 두면서 또 들으러 오셨었을 때 얻어가는 게 있도록 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해 드려도 사실 맨날 그래서 어디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디가 어디인지 찍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뭐 관심 있으시면 저희 채널 투미TV 많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론적인 얘기는 짧게 한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2024년도 들어서 항상 많이들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평균 분담금 5억 시대가 온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를 찾아보다 보면 재개발 계속적으로 말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들이 잘 진행되나 했더니 또 취소가 된다든가 엎어진다든가 내부적으로 갈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평당 분담금 5억, 평균 분담금 5억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3억 3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33평 공사할 때 뭐 평당 1,000만 원이 했으니까 3억 3천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3억 3천을 계산한 33평은 공급 면적 기준이고요. 우리가 지하 주차장도 지어야 되죠. 커뮤니티도 만들어야 되죠. 지상 공원도 만들어야 되죠. 그런 면적들을 다 합한 게 계약 면적이거든요. 그 계약 면적 기준으로 33평형 단지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5억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한 55평에서 넓은 데는 60평도 넘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땅은 당연히 기부 취납을 하는 거고 공사비만 5억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이제 분담금 5억 나온다 라는 기사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게 되면 저는 이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이클이 깨질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축 아파트가 당연히 비싸죠. 근데 준신축도 비싸죠. 그런데 구축이 되다가 연차가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다시금 또 올라갑니다. 왜? 재건축에 대한 기대 수요가 붙으면서. 근데 이게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깨닫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 재건축이 안 되니까. 이 분담을 못 내면 어려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클이 깨지게 되면 기존 신축 아파트들은 더 비싸지겠죠. 전 그렇게 보고요. 여기서 사업성에 대한 얘기는 길게 안 할 겁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 라고 하면, 분담금 5억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도 지표가 하나 좀 필요해요 라고 하면 평균 대지 지분을 보라는 얘기 하고요. 우리가 33평 신축 아파트의 평균 대지 지분이 12평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지금 이미 재건축 단지 대지 지분이 12평밖에 안 된다. 일반 분양이 제로라는 거예요. 25평으로 갔다가 내 평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일반 분양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즉 사업성이 없다. 그럼 대지 지분 15평이면 되나요? 일반 분양 몇 세대 나오는지 따져보셔야겠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노원구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노원구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 이유가 입지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들을 사람들이 따져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9억에서 10억, 비싼 데는 뭐 11억도 하죠. 근데 여기서 분담금 5억을 납부한다라고 하면 얼마죠? 15억이죠. 내가 노원구에 15억 아파트를, 그 돈 있으면 지금
동대문구, 서대문구 신축 살 수 있는데 아니면 마포구나 성동구에 25평형도 잘하면 갈 수 있는데 이게 돼버리죠. 그러면 재건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겠죠. 그런 판단들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사업성이 나오는 곳들은 저한테 안 물어봐요. 저한테 끝나고서도 특정 단지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 안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여기 어때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오르겠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항상 사업성 없대요? 물어보는 곳들은 사업성 좋은 데들은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까 항상 애매한 데들 묻거든요. 종종 제가 얘기 안 한다고 막 소장님 한동에 대해서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라고 하는데 이번에 다뤄드립니다. 대지집은 어떻죠? 여기 사업성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분담금 내가 공사비 5억 납부할 수 있냐 없냐 판단해보면 견적이 나오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건 집값이 지금 한안동 쪽도 한 7억 8억 이러는데 5억 더해가지고 13억이라고 하면 지금 철산 쪽에 신축 가격 조정된 거 이거 사고 말지라는 생각 안 들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게 꼭 재건축 단지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경우도 신축 아파트랑 구축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갭 벌리기가 아니라 한번 벌어진 집값 차이는 안 좁혀질 거로 좀 봅니다. 오히려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성동구도 똑같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신축과 구축 가격 격차가 5억도 안 되는 곳들, 6억도 안 되는 곳들 그 가격이 이상하단 거죠. 오히려 6억 이상 벌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지지분들 따져보면 사실 답이 없어요. 지금 성동구에서 사업성 나오는 재건축하면 한남아이츠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의 현실들을 여러분 좀 깨달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된다? 신축 아파트 사람들이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더 비싸지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단순히 분담금만 납부할 수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이따가 지역들 얘기 드리겠지만 사실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도 10년입니다. 이 10년도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싸우고 붙고 지지고 이런 이슈들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10년이에요. 이제 안전진단부터 움직인다 하면 최소 15년에서 20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15년이랑 20년이라는 시간을 딱 썼는데 그래도 뭔가 시세 차익이 날 것 같아야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분담금 들어가고 보니까 뭐 별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인식하셔라. 그러면 암울하죠. 왜?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공급 절벽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2024년도와 2025년도 정도는 그래도 물량이 좀 됩니다. 근데 문제는 2026년도 이후가 문제거든요.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다 집계된 건 아닌데 잘해야 만건 전후 입주할 거라고 봐요. 그래도 1만 건 입주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서울의 평균 멸실 물량이 2만에서 3만 세대입니다. 서울의 주택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주택수가 부족해지고 신축 선호 현상이 높아지겠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요즘 트렌드로 얘기 나오는 신주호 중에 얼죽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건데 이게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당연한 게 될 수 있는 새로운 뉴노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요즘 강연할 때 매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너무 막연하게 투자하지 말란 얘기예요. 신축과 구축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냥 언젠가 얘도 오래됐으니까 재건축 되겠지라고 보시면 안 된다. 그러면 될 만한 곳들 보시고 사업성 잘 따져보셔라 라고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좀 짧게 설명드렸는데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채널 오셔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알려드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러면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되게 어떻게 따지면 답정 너지만 심플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싸고 좋은 거는 없어요. 싸고 좋은 거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비싸고 좋은 거죠. 비싸고 좋고 사실 저평가인 줄 알았더니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그 가격인 이유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전화 따르릉 와가지고 너무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요 라고 하면 그 좋은 거를 너는 왜 안 샀니? 라고 되물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있니?
그렇게 좋으면 너는 몇 채 있니? 라고 해보시면 아마 답을 잘 못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직접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보는데 우선은 그럼 어디를 재건축 봐야 되느냐? 뻔합니다. 강남 보세요. 압구정 여기 분담금이 몇 억이 나오든 문제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반포는 이제 끝나가죠. 잠원동에 있는 곳들, 잠원동도 막상 따져보면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사업성 낮아가지고 분담금 막 나올 때도 많은데 그래도 잠원동이 안 갈까요? 지금 막 분담금 10억 얘기 나왔지만 여기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 없자 10억 없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죠? 바로 옆에 반포 집값이 너무나도 비싸니까. 우리도 신축되면 좋아질 거니까. 대치, 개포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죠. 여기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30평대가 지금 30억 그냥 훌쩍 넘어가잖아요. 오히려 여기 개포나 대치 주민들은 야, 저 반포 집값 보니까 우리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우리 저평가야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구축 아파트 가격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노원구 분당금 5억이라 가정하면 지금 집값이 10억이면 5억 더해서 15억의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거 판단하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구축 아파트인데 여기서 분담 금액이 예를 들어 5억이다. 참고로 개포나 대치 보다 보면 사업성 좋은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분담이 오히려 더 줄겠죠. 물론 이제 고층으로 가거나 고급화를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만큼 가치를 더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분담금 설령 우리 5억 아니면 진짜 우리는 하이엔드로 가가지고 고층으로 가가지고 분담금 10억을 낸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냐 없냐 판단해보면 아 그래도 우리가 대치인데 뭐 10억 내도 가치가 있겠지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게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여의도 좀 말 많고 시끄럽죠? 신통 가지고서 맨날 서울시랑 싸워대고 그래도 저는 딱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분담금이 얼마가 나오든 그게 여러분이랑 알 바가 뭐예요? 여러분 저기 살 거면 좀 진지하게 고찰을 해보는데 그래도 저기는 갈 곳들이죠. 그런 데들은 그냥 고민하지 마셔라. 똑같죠? 우리 한남, 이촌 이런 곳들 당연히 쭉쭉 잘 갈 거고요. 물론 이촌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 한강변에 있는 곳들이 사업성이 좋고요. 뒤쪽에 있는 이촌역 라인 쪽에는 사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리모델링은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가격이 싸다고 갈 건지는 잘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사람들이 왜 재건축 좋아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가격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서 우리 목동 똑같이 80년도에 준공됐지만 목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좋죠. 상계동, 중계동이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반영이 돼요. 지금 목동 같은 경우는 정부점 돌파했잖아요. 그 이유들이 여기 있다.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아 오래됐으니까 재건축할 거야 라고 하면서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 해드리고요. 이런 곳들은 참고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분명 발목을 잡긴 잡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데는 제초안이 있어도 그래도 사라고는 해요. 왜? 대체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압구정 사고 싶은데 제초안 때문에 압구정 못 살고 싶어요. 뭐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나요? 아니에요. 그냥 압구정 갈 사람들 무조건 압구정으로 가고요. 목동 좋아하는데 뭐 제초안 때문에 주변에 다른 재개발 이러지도 않아요. 딱 그 학군 권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곳들은 제초안이 분명 쟁점이 있지만 다른 곳들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 소구력이 있는 단지들로 가는데 지금 이촌 한강맨션 제초안 분담금이 이게 2022년도 기사거든요. 그때부터 추산액이 7억 7천이래요. 그럼 실제로 얼마가 나올까요?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의악하지만 그래도 이촌동 그래도 한강변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폐지가 진짜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국회가 과연 여소야대 상태에서 해줄 것인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뭘까요? 강남권역은 어떻게든 그래도 갈 거예요. 그러면 강남은 또 우리가 소구력이 있으니까 강남, 이촌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목동, 여의도 이런 곳들은 다른 재개발의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재건축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굳이 이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막 고통스럽게 하면서 물론 진흙 속의 진지를 찾을 수 있는데 저는 딱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흙탕에 굳이 빠져야 되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저기 멀쩡한 사업 잘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왜 굳이 얘가 아직도 멀리 남아 있어서 15년, 2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언제 그래도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는 해제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굳이 왜 해야 될까요? 해결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러면 강북 같은 경우는 다른 재건축 외로도 대체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셔라 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개발 지역들 얘기를 한번 해드릴 텐데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주목하면 좋을 재개발 지역들을 빠르게 남은 시간 동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재개발을 말하기 앞서서 분명 제가 구역들 쭉 말씀드렸는데도 어디가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기준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당연하겠지만 급지가 좋은 데로 가면 좋죠. 제가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동대문구에도 제가 추천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막 여기 동대문구 좋습니다라고 하고 또 동대문구는 각종 개발 호재들 많죠. 근데 이거 보면서 소장님 동대문구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성동구를 가야 될까요? 이거 질문인가요? 당연히 성동구를 가셔야죠. 그러니까 제2의 성동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동대문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 표현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2의 판교라고 표현을 하면 판교를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판교와 동급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판교처럼 되고 싶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당연히 상급지를 갈 수 있으면 상급지로 가고 물론 동일 급지 내에서는 개발 호재가 많은 곳으로 가자. 이 정도로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급지라는 거는 평생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바뀌기도 하거든요. 당장 마포 성동 같은 경우도 여기가 예전에는 빌라촌이었지만 재개발이 완료되고 나니까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이 영화 기생충에 나왔었던 아현 1구역 이 동네가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거든요. 이런 동네가 아파트로 싹 들어서니까 좋아진 거죠. 또 옥수동, 금호동 여기는 또 어떤가요? 뭐 드라마 서울의 달에 나왔었던 그 산동네, 달동네 이런 곳이었거든요. 이게 예전의 옥수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완공되니까 너무나도 좋아졌죠. 즉 재개발, 재건축 모두 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담금까지 다 납부를 했었을 때 그 가치가 인근의 신축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얼마의 시세 차익이 있느냐 이걸 저희가 안전마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게 안전하다라는 말에 어폐가 좀 있죠. 투자에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엎어지지 않고 완공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판단해 보셔야 되느냐. 일단 여기가 엎어질 곳인지 아닌지 사업성 체크 먼저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완공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분담금 납부해 봤더니 아까 제가 사업성 안 나오는 곳들은 그냥 인근의 신축 아파트 사용이 더 싼 것 같은데 하는 곳들은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런 곳들 잘 따져보시고 무엇보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아무래도 동네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들 대상으로 하는데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불량한 곳들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동네가 좀 험악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신축으로 변모를 했었을 때 그 동네가 달라지는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다라는 것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따가도 후술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급지를 그대로 보기보다는 동급지들 중에서는 이 동네가 향후 각종 개발 호재 혹은 신축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급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곳이 어디지? 라는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대문구도 성동구냐 동대문구냐 라고 하면 당연히 성동구인데 서대문구냐 동대문구냐라고 물어보면 동대문구죠. 동대문구의 교통개발 호재가 훨씬 더 많고 전방위적으로 재개발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역 얘기들 하나씩 해드릴 텐데 제가 준비한 구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장표들을 다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포인트 되는 부분들 그리고 금액대
그리고 지금 왜 타이밍인지 정도로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개별 구역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은 저희 채널에서도 또 설명한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성동구의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에요. 우리가 성동구라고 하지만 성수동은 또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 성동구 내에서 성수동에서도 성수 전략정비구역 딱 일단 입지가 너무 훌륭해요. 서울숲이 인근에 있고요. 한강변이고요. 평지 대단지에 분당선 2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도 성수대교, 영동대교를 통해서 바로 강남 넘어가고요.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다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전에 성수동 이미지 계신 분들은 거기 아직도 공정부지인데 라고 하겠지만 지금 이미 뭐 갤러리아 폴에 트리마제, 아크로솔 포레스트 가격대가 넘사벽이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성수동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고 또 성수 전략정비 정비되면 훨씬 더 넘어가겠구나라는 걸 인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1, 2, 3, 4 지구 모두 다 속도는 예전에는 달랐는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장님이 잘해줄 거라고 믿는데 이게 뭐 신통기획 한다고 하면서 시간 엄청 많이 끌어가지고 지금 건축심의를 진행 못하고 하세월 한 지가 몇 년 됐거든요. 조합원들이 지금 이제 시장님에 대한 분노가 뚫고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아직은 참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또 어떻게 지연시키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가 일단은 그래도 좀 참는 거가 좀 잘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덮개공원 해가지고 한강변을 갖다가 다 뚜껑 덮고 우리 공원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고요. 예전에 한강 르네상스에 있었던 이미지보다도 오히려 더 과거 이미지 계획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하화는 아니고요. 덮개공원이지만 오히려 이게 덮개공원을 더 넓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쭉쭉 가다 보면 이게 초기 계획이거든요. 한강 르네상스 초기 계획에 오히려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층수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었죠. 박원순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50층까지 지구 단위 계획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너네 35층 해라 라고 하면서 싸웠었다가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80층도 너네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이제 공문 내려온 것도 여기 써 있죠. 정비계획은 70층이냐 100층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고층으로 가느냐 준초고층으로 가느냐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49층도 다 초고층이라 말하죠. 트리마제가 47층이고요. 갤러리아 포레가 45층이고요.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49층이에요. 초고층이죠. 근데 건축법상의 진짜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는 50층을 넘어가면 그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50층이냐 아니면 70층이냐 하면서 싸워대고 있는데 근데 뭐 결론은 뭐가 되던 간에 조합원들이 잘 해주실 거라 보고요. 이게 49층으로 지어졌을 때의 조감도예요. 이것도 멋있죠. 근데 이게 70층으로 가게 되면 영구조망 한강변에 대한 니즈들이 더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가 있다. 근데 성수동에서 이제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겠지만 요즘 재개발 재건축의 트렌드 중 하나가 가면 갈수록 고간평 고분양가 추세로 가요. 고간평 나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분양가까지 봐서 분담금을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빌라 대지지 분당 평당 한 1억 정도 간평이 떴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높게 떴다라고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왜냐? 뭐 빌라 대지집은 해봤자 8평에서 10평이거든요. 내가 감정평가금이 10억 떴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근데 30평대 추정 조합원 분양가가 22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분당은 얼마? 12억.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런 식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싫은 건 싫은 건데 지금 트리마제가 벌써 40억이 실거래가 되고 있고 또 인근에 지금 뭐 반포나 압구정 움직이는 거 보니까 우리도 완공되면 최소 40억에서 50억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분담금 10억 더 내도 완공했을 때의 가치가 더 있다라고 판단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강남 얘기랑 똑같아요. 분담 금액이 5억이든 10억이든 납부해도 갈 수 있을 만한 곳들은 입지가 좋은 데들은 간다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이 한남 뉴타운이랑 또 비교했을 때 차이점 중 하나가 한남 성수가 재개발 탑 1, 2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남은 좋아요. 나중에도 얘기 드릴 건데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또 묶여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이제 정비계획안이 이제 공람공고 뜨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이라고 말해야 될지 덕분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남 뉴턴보다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불리한 점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만 사는 게 원칙이고요. 1주택자는 처분 조건부를 걸어야 돼요. 혹은 임대사업자 물건 승계를 받으면서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쟁점들이 좀 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싸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은 하고요. 하지만 이제 가격대가 눈에 보이죠. 여기 동네가 개발됐을 때 미래 가치는 높겠다라고 하고 또 3표 부지 지금 개발하겠다는 이슈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금액대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안 나왔죠? 금액이 얼마가 필요하느냐? 20억 정도는 모셔야 돼요. 20억 전후가 매매 금액이고요. 근데 여기서 주임사를 통해서 전세를 승계받는다라고 해봤자 전세가 1, 2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잘해야 18억인 거고. 근데 내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실거주 해야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세액 없이 내가 실거주로 간다. 그러면 대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4억에서 5억 정도 대출 받으면 현금 15억 정도는 있어야 어떻게든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게 좀 단점이죠. 지금 이제 건축심이 들어가고 여기는 고층으로 건축할 거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5년이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입주까지 13년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는데 13년 뒤에 완공되면 얼마? 50억.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거죠. 왜? 지금 이 20억으로 강남 가면 20억이 돈이 아닙니다. 20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만만치 않고요. 그러면 그래도 나 한강변 쪽에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성수부터 출발한다 라는 말씀해 드려요. 한남은 뭐 굳이 얘기 안 합니다. 바로 맞은편이 반포 60억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러고 속도도 빨라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성수 아까 13년이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남 3구역은 지금 철거가 95% 됐고요. 그럼 입주까지 얼마? 4년에서 4년 반이면 입주. 그리고 한남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공사 선정 중. 그러면 얼마? 한 8년 정도 보고 있고요. 한남 2구역은 지금 관리처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년? 한 5년 반? 길면 6년 사이에서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해드린 시간을 역산해 보면 아직 조합설도 안 난 애들은 10년도 아주 긍정적인 거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조합은 안 그런데 신통이라는데 라고 하면 지금 신통이 진통되고 있죠.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한남은 딴 거 없어요. 이건 반포 60억 거래되고 압구정 막 100억 넘게 거래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한강변에는 있고 싶은데 의외로 한남이 싸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강맨션 60억 거래되고 브라이튼 N40 여기가 사실 입지적으로 보면 저는 이 가격이 조금 물론 아무리 하이엔드라고 해도 좀 주변에 뭐 없는데 좀 이상하긴 하는데도 좀 50억 거래된다는 얘기하면서 이제 가격이 가격 같지가 않죠. 우리가 그럼 하이엔드로 갈 수 있을 만한 곳들이 어디가 있을까? 나인원 한남 220억에 거래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또 많은 용산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곳 유엔사 부지 지금 여기 얼마 분양되느냐 말들이 많은데 평당 1억은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얘기하고요. 평당 1억 5천에 분양하냐 2억이 분양하냐 지금 간보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순간 한남 뉴타운 가격이 또 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이 한남 뉴타운은 그냥 입지 자체가 너무 완벽하죠. 배산 임수, 남산의 전기를 받아서 제법 풍수지리를 믿진 않지만 이미 이 재벌가 회장님들이 한남동에 많이 모여 사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벌가 회장님들은 이태원역 위쪽에 있는 단독주택이지만 밑에 쪽도 한강변인데 좋을 것 같다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일단 주변이 다 비싸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요. 뭐 신분 당선 연장도 계획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매매 금액은 20억 초중반 정도 됩니다.
그런 거 전세 승계를 하든가 내 대출을 좀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 했었을 때 현금이 아무리 못해도 10억 거의 19억이나 이 정도는 있어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많이 어렵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조합 분양가 떠 있죠. 30평대 조합 분양가 한남 3구역이 16억 떠 있는데 한남 2구역 조합 분양가는 19억이에요. 그러면 한남 3구역도 사실 분담금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걸 일단 인지는 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 금액 딱 받아두고 보니까 분담은 10억씩 나오거든요. 대지분이 작은 것들이 좀 불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권리가액 순위들을 쭉 보다 보면 이제 뭘 느낄 수 있냐면 작은 데들만 작단 거예요. 왜 이렇게 조합 분양가가 높죠? 라고 하면 평균 감정평가 금액이 18억에 가까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분담금액 몇 억 안 내요. 해봤자 1, 2억 납부하고 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만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 대지분 작은 거 들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10억 내도 그러면 우리 이거 싫으면 어떡할 청산 받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아파트를 받는 게 유리하니까 그래도 간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요.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소장님 여기 전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좀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들어본 게 좀 있는 건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개발은 관리 처분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입니다. 제가 전매 금지를 써놓긴 했는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전매 금지를 하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등기를 못 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등기는 나요. 그런데 조합원 지위가 이전이 안 돼요. 즉 현금 정산자로 됩니다.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말만 100% 믿기보다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 요건들을. 그러면 여기 전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참고로 투기거래 지구 대상이에요. 투기거래 지구는 지금 현재 강남 3구랑 용산구 딱 네 군데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여기 뭐 동대문구 이문희경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여기 관리처분 났는데 전매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 비규제 지역은 상관없다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근데 투기거래 지구라 하더라도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한 1세대 1주택자는 전매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고요. 또 333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조합 설립인가로서 3년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로부터 3년 내 착공을 안 한다든가 착공으로부터 3년 내 준공을 안 했다든가 라고 하면서 3년 이상 보유한 사람 물건은 또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포인트 또 나중에 나오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4구역, 5구역 지금 시공사 선정 중에 있는데 여기도 시공사 선정하면 한 단계 또 가격이 뛰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2구역과 3구역이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조건들도 워낙 좋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분담금 같은 경우도 막상 불만이 조금 잠잠한 것 중 하나는 이게 입주 때까지 일명 빵빵백이라고 하잖아요. 계약금령, 중도금령, 잔금 100% 이것도 입주장 때 전세 막 무너지는 거 조합원 여러분들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잔금으로부터 3구역은 1년 내에 준공으로 1년 내에 잔금 치르면 된다 하고요. 2구역은 준공으로부터 2년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전세 맞추세요 라고 하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체크해 보실 포인트다. 그래서 한남 3구역 당연하겠지만 완공되면 지금도 사람들이 비싸다 하지만 지금 강남권 가격 보면서 오히려 다시 보니 선녀 같네 하면서 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 해드려요. 자, 그러면 제가 주로 지금 강북 재개발들 얘기를 해드릴 거지만 그래도 강남에서 저평가라고 말하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다른 데들이 안 좋다가 아니라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저평가인 곳 하나 얘기드리면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이에요. 위치는 일단 좋죠. 방배동 이미지도 워낙 좋고요. 물론 과거의 영광은 좀 밀리긴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어디를 봐야 되느냐. 방배 13구역을 보셔야 됩니다. 방배 13구역이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싸요. 싸서 절호의 박앤세일 얼마로 갈 수 있냐. 33평 신청한 매물이 현금 19억이면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싸죠?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19억이 왜 싼지는 딱 보시면 나와요. 여기가 전매금지죠. 재건축이니까. 근데 여기 333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서 어떤 삶에 걸리냐. 사업시행인가로서 3년 내 착공을 안 한 거에 걸려요. 그래서 지금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하거든요.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철거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어요. 원래는 철거 완료가 8월 달에 한다 했는데 좀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철거 완료 다 끝내고 착공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방배 5구역과 6구역도 이렇게 앞서 말한 그 333 요건 덕분에 전매가 가능할 때 있었거든요. 그때 방배 막 20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 보면서 이거 기회요라고 했을 때 그때 안 사놓고 전매 금지 다 끝난 다음에 예전 영상 보고 전화 와서 소장님 그런 매물 있나요? 하면 없죠. 지금 여기 방배 5구역, 6구역 가려면 지금 여기 착공 다 했거든요. 현금 15억 넘게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아직 방배 13, 14는 철거 중이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 지휘양도가 가능하다. 이게 지금 현장 사진들이고요. 그런데 왜 13구역이냐? 14구역을 일단 조합원 수를 보면 적죠. 조합원 수가 없어서 급매물이 안 나와요. 13구역이 급매물들이 있다. 근데 이것도 좀 더 빨리 갔었으면 우리가 더 싸게도 갔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팔만한 사람들은 많이 팔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19억이 정말 기회다란 게 내년에 착공한 다음에 전화 오시면 스타트 가격이 20몇 억부터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인지하시고요. 분당 금액이 얼마냐? 조합 운영가가 30평평 기준으로 10억 6천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비싸다 했는데 다시 보니까 선녀 같아요. 왜일까요? 지금 조합 운영가가 10억 넘어가는 곳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요. 지금 뭐 노량진 뉴타운에도 막 조합 운영가 10억 넘기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분담금이 얼마? 한 물건 따라 다른데 4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배 13구역이 대출이 안 돼요. 이주비 승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딱 진짜 19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덕분에 뭐 이주비 나중에 갚고 뭐하고 할 것도 없고요. 그 가격이 그래서 좀 더 무겁다 보니까 눌려 있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담금 더하면 총 매가가 얼마죠? 한 지금 현재 물건 따라 다르지만 23억에서 2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방배동 나중에 완공되면 얼마 될까요? 지금 반포 가려고 하면 9 33평이 현금 70억씩 들고 가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는 9 33평형이 33평을 받는 건 아니에요. 40평 플러스 25평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1이나 대형 평수 가든가 그러니까 가치가 좀 다르죠. 근데 반포는 거의 끝나고 우리가 방배가 싫으면 어디 가야 되나요? 잠원동 아직도 먼 곳들 분당금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잠원은 좋죠. 문제는 아직도 멀다라는 것들도 없잖아 있는데 가격들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잠원동에 있는 대부분은 재건축 초과이익 혼수제를 뚫고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당장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거는 제초안 피했지만 3주거는 제초안에 걸려요. 이게 제초안이 잘 뜨면 낮게 뜨면 대박인데 높게 뜨면 뭐 딱히 메리트가 없을 수 있는 좀 애매한 경기에 있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방배동의 최대 장점은 지금 일단은 제초안에 피했다라는 것도 장점이에요.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제초안 피했죠. 반포 지금 집값을 보니까 우리가 방배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 30평대가 30억 가까이도 갔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방배동 쭉 지금이야 막 빌라촌 막 이러면서 했지만 이 신축들이 쫙쫙쫙쫙 들어서게 되면 방배 뭐 5, 6, 13, 14 이 정도 선으로만 쭉 한 5년 내에 입주를 완료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만 해도 약 1만 세대입니다. 그러면 방배동의 입지가 또 달라질 거고요. 저는 35억 가는 거는 무난하다고 봐요. 오히려 제가 35억이라 얘기하면 방배동 주민들은 울컥합니다. 지금 반포가 얼만데? 그러면 35억이라고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아까 방배 13구역 얼마? 분담금 납부해도 총매가가 지금 25억이 안 되잖아요. 23,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현금 10억은 벌 수 있다. 이런 마진폭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파락군 서초동이잖아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곳이고 방배동이 쫙 다 정비가 되게 되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방배 5, 6, 13, 14 여기는 제초안 다 피했고요. 그리고 전매금지 기회를 뚫고 갈 수 있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아, 금액대가 막 딱 20억이야. 좀 낮춰줘요 하면 대폭 낮춰주겠습니다. 바로 이제 노량진으로 갈 건데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가 전 되게 좋다라고 봐요. 여기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3도심을 어디라고 얘기하죠? 여의도, 강남, 종로 딱 이렇게 세 군데를 얘기하는데 이 삼각축 사이에 있는 곳들 중에서 안 비싼 곳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동작구가 저렴하죠. 근데 동작구가 저렴한 이유는 한 20년 전에 마포 성동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마포구 성동구도 원래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마용성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예전에 성동구도 그렇고 마포구도 그렇고 빌라촌일 때는 그렇게 선호하는 동네가 아니었지만 똑같이 동대문구도 개발 호재가 되게 많거든요. 동작구도 나중에는 마포와 성동구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퍼즐을 맞출 게 바로 노량진 뉴타운이라고 보는데 노량진 뉴타운은 일단은 13구역을 좀 따로 보실 필요 있고요. 나머지 구역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일단은 노량진 1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금액이 한 11억에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거에서 대폭 낮춰드렸죠? 그런데 이 13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위치가 좋죠. 그 노량진역이 메인 코어인데 이 노량진역 역세권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구역들에서 밀리냐? 전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2구역부터 8구역까지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10억에서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가 입지가 떨어지니까 라고만 보기에는 속도가 또 빨라요. 모두 다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고요. 구역에 따라서 이주 중인 곳, 철거 중인 곳 있습니다. 그러면 4년 아니면 5년 내에는 쭉 입주할 거고요. 노량진 13구역 같은 경우 아직은 이제 뭐 시공사 선정하고 뭐 그러고 있어서 지금 얘네들은 입주까지는 한 7, 8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시간 차이들도 고려해 보시면 꼭 다른 구역들이라 해서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노량진 7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외져 있다라고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대신 투자 금액이 가장 저렴해서 여기는 33평 가는 매물이 한 9억대부터 갈 수 있고요. 제가 30평대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25평형 매물 같은 경우는 아직도 6억, 7억대로 갈 수 있는 매물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서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은 그냥 지도로 놓고 보면 자꾸 막 고시촌, 컵밥, 뭐 수산시장 이런 거 떠올리지 말고요. 지도로 보면 위치가 정말 훌륭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1호선, 9호선, 7호선 역세권이죠. 9호선과 7호선은 당장 강남으로 한 번에 가는 선호 노선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9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만 가나요? 여의도 가죠, 마곡 가죠. 워낙 골드 라인이죠. 여기서도 1호선 같은 경우는 마지막 3도심의 축 중 하나인 이제 시청, 종로, 종각 다 한 번에 환승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이 나중에 교통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서부선 계속 지연돼 가지고 조금 골치 아프긴 하지만 서부선 경전철 얘기들도 있고 이게 노량진 뉴타운 완성될 때에는 그때는 개통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교통호재를 보면 맨날 가슴 아파요. 나 저거 교통호재 듣고 샀는데 내 저거 언제 이용하지? 5년 지나가도 이용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는 마음 편하게 봅니다. 어쨌든 나 입주까지가 5년이야. 뭐 그때는 뭐 어떻게 해도 되겠지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각종 개발 호재들 있으니까 좀 노량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노량진이 비싸요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 게 그 위에 쪽들은 더 비싸요. 아까 한남성수 말씀드렸죠? 현금 20억, 대출 내가 어떻게든 받아도 한 18억, 19억 그리고 아니면 잘해야 15억 현금은 동원하는데 근데 흑성 뉴타운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가려면 현금이 16억 전후 필요하거든요. 물론 속도가 다르긴 해요. 9구역, 11구역은 지금 2주 철거 단계이다 보니까 속도가 빠른 것도 있고요. 4년 뒤 입주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입지가 흑석이 아무래도 반포 바로 옆인 거를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완공됐을 때의 매매금이 더 높겠죠. 그런 식으로 흑석 뉴타운 가격대이 치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량진 뉴타운이 다시금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도 흑석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교통 입지는 솔직히 노량진 전 더 좋다라고 봅니다. 흑석이 9호선이라고는 하지만 완행이죠. 9호선 타보신 분은 급행이냐 완행이냐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이 와요. 노량진이 흑석보다 더 비싸지지 않을까요? 저는 흑석이 더 비쌀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교통적으로 봤을 때는 노량진이 꿀리진 않는다. 근데 흑석이 더 비쌀 거라고 보는 건 바로 옆이 반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거는 성동구도 보면 똑같아요. 왕십리가 되게 좋거든요. 평지고 대단지고 2호선 초록세권이고 이런 거 편의시설 다 있고 하는데 옥수동이 비싸죠? 비싼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건너편이 압구정이잖아요. 구릉지, 경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즉 돈 있는 강남 사람들이 옥수동은 가도 왕십리는 이러거든요. 왕십리가 안 좋다가 아니라 똑같아요. 강남 사람들한테 흑석동 얘기하면 흑석동도 이 가격이야 하면서 그래도 노량진 지금 저평가입니다 라고 하면 노량진은 싫어해요.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안 갈 때가 이런 게 저평가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량진도 지금 하이엔드로 간다 하고 초고층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할지 봐야겠지만 지금 조합원 분양가들 쭉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앞서서도 조합원 분양가 여기서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은 해드립니다. 분담금이 1억씩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입지가 좋은 곳들은 일반 분양도 잘하겠죠. 일반 분양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곳들은 어느 정도 분담금액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량진 참고로 상도파크 자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주변이 이런 빌라촌 공사판 일대의 가격이랑 나중에 완공됐을 때의 가격은 달라질 거고요. 상도파크 자이 자체도 지금보다도 나중에 더 비싸지겠죠. 그리고 흑석 뉴타운을 보게 되면 제가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 실거래가가 이미 거의 27억 준하게 실거래를 찍었죠. 이미 그런 것들 보시면 노량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반포는 지금 60억 거래되고 지금 그게 현실 하면서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거의 1만 세대 가깝게 싹 다 정비가 되게 되면 이 동네 입지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다시 노량진이에요. 원래 부가연을 준비했다가 뺐어요. 부가연보다는 전 노량진이 더 비싸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부가연이 나쁘다가 아닌데 부가연이 추석 전만 하더라도 부가연 2구역 기준으로 해서 8, 9억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많이 추천했었어요. 근데 얘네도 지금 다 10억, 11억 이렇게 가 있으니까 참고로 부가연 2구역은 이제 관리 처분할 거다라고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소송 이슈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잘 빨리 갈까에 대한 이슈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2구역 분명 좋아요. 나쁘단 게 아닙니다. 근데 같은 가격이면 노량진은 전 더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노량진 먼저 보시고 그러고 지금 진짜 기회는 오히려 성동구에 의외로 있습니다. 금호 16구역이라고 있는데요. 이 성동구 금호 16구역은 이제 성동구 우리 여기서도 제가 이상한 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장, 사근, 용답 이런 쪽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금호 옥수예요. 이런 쪽에서도 그 16구역이 관리 처분 인가가 4월달 올해 4월달에 났는데 얘네가 굳이 단점을 찾자면 세대수가 600세대가 안 된다라는 거라는 부분이 하나 그리고 또 언덕이라는 거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 분양가가 8억 3천입니다. 요즘 이제 조합 분양가 제가 쭉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제 무덤덤해지죠. 노량진도 조합 분양가 10억 드는 데들도 있는데 8억 3천이면 해자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금액이 얼마냐? 투자 금액도 놀랐습니다. 투자 금액이 아직 8억에서 9억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노량진도 지금 10억 얘기 나오고 부가연도 10억 얘기 나오는데 성동구 금호동이 지금 8, 9억이라고? 너무 싸죠? 저는 금호 16구역 투자 금액대 기준으로 그냥 당연히 10억, 11억 넘어가야 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 3억은 앉은 자리에서 더 올라가야 시세가 맞다라고 보고요. 사람들이 잘 몰라하는 저평가 이런 걸 저평가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조합 분양가 있죠? 그럼 분담금액 한 얼마 정도 납부 예상해야 되냐면 한 4억 정도 예상하면 되는데 그러면 총 매매 금액이 얼마냐? 1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대들이 다 어때요? 지금 옥수동, 금호동 여기 딱 봤을 때 금호역, 옥수역 있는 신축 아파트들
여기는 실거래가 지금 21억도 다시 찍었고요. 30평대가 신금호역 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아직 회복을 덜하긴 했어요. 지금 현재 금액이 18억 선, 19억 선이긴 한데 얘네들도 예전에 20억씩 다 갔었던 애들이거든요. 다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금호 16구역 같은 경우도 완공됐을 때 20억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5억은 안전마진이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제가 안전마진이란 표현은 조심하라는 얘기했죠. 진짜 안전한지는 완공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2주 들어갔어요. 2주비 지금 받고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년 뒤 입주할 신축 아파트인데 5년에 5억 벌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현금 8, 9억 지금 마지막 기회에 성동구에 이 금액이 없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호 21구역은 그냥 참고 삼아 가져왔는데 여기가 조합설립 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성동구에서 그래도 소액으로 물론 소액의 정의는 다 다르겠지만 가고 싶다라고 하면 21구역도 보는데 여기 투자금이 얼마냐? 5억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합설립 났으니까 참고로 인가 지금 이제 난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 몇 년? 10년 보셔야 돼요. 그런데 5억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3억 정도 더 보태서 16구역 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막 쭉쭉 움직이고 있고 여기 21구역 조합 문양가 10억 뜨는 거 보이시죠? 지금 예상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총매가로 봤을 때도 16구역이 좋아요. 그렇게 보셔라. 여기 21구역까지 정비되면 더 좋아질 거다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쭉쭉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이문희경 뉴타운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 내에서도 휘경동 쪽은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주변 대학들이 많아요. 외대, 시립대, 그리고 뭐 경희대, 고대는 정확하게는 동대문구는 아니지만 권역이 이쪽 권역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보면서 네, 저 동네 잘 아는데 저긴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야 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역설적이게도 그런 동네니까 재개발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괜찮은데 라고 하면 재개발 안 돼요. 그거 인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문 4구역 가장 늦었어요. 이문 4구역이 4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문 4구역 조합문양가는 8억 4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역들과 비교해 보면 이문 4구역이 되게 높죠? 그래서 프리미엄도 낮습니다. 원래 피가 2억대까지 있었는데 지금 한 3억대가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투자 금액은 얼마냐? 33평 가는 매물은 지금은 아직 7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 6억 후반, 중후반대로 아직 갈 수 있는 매물은 간간히 있어요. 25평형 신청 가능한 매물 아직도 5억대로 갈 수 있는 매물들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문 13구역이 조합문양가도 싸고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기에는 입주가 코앞이죠. 이문 13구역은 휘경 3도 그렇고 당장 내년 입주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얼마? 9억. 그러면 이문 4구역이 물론 이제 2주 들어가니까 입주까지의 시간 차이는 한 4년 정도 납니다. 하지만 4년 내가 더 기다린다 생각하고서 한 3, 4억 싸게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것도 메리트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동대문구는 일단은 청량리에 각종 개발 호재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 주목해 보셔라. 그 다음으로는 강북구의 미아 3구역도 의외로 저는 기회라고 보는데 미아 3구역도 관리처분 인가가 비교적 최근에 났습니다. 이제 2024년도 6월달 해가지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여기에서도 촉진 3구역을 얘기해드려요. 참고로 미아 3구역이라고 하면 삼양역 쪽에도 미아 3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재정비 촉진구역, 뉴타운 3구역이라고도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오히려 지금 미아 2구역보다도 더 투자 금액이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더 싸게 들어가죠? 라고 하게 되면 이주비를 받게 되는데 요 참고로 조합문양가는 7억 4천입니다. 그런데 이주비가 100% 나와요. 권리가의 100%가 나오다 보니까 무이자 물론 60%만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감평가를 풀로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매 금액은 뭐 한 8억, 9억 이래도 이주비를 승계받으면 투자 금액이 아직도 잘하면 4억은 좀 무리지만 5억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럼 관리 처분까지 났는데 33평이면 5억? 아까 이문 같은 경우는 7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갈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도 세대수를 좀 더 8사 타입을 늘린다는 얘기가 있긴 해서 또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참고로 여기는 강북구긴 하지만 성북구랑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강북구 카테고리로 보면 안 되죠. 여기는 미아 기름 뉴턴을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은데 이제 여기서도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가 이쪽 일단은 입지도 좋고 여기 우리 이지용 회장님의 자녀가 다녔던 걸로 유명한 영훈초, 영훈중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일대에 뭐 교통이라든가 개발 호재, 동북성 영전철은 공사하고 있죠. 그러고 또 최근에 여기 어디야? 센터피스가 30평대가 16억 실거래가를 찍었어요. 그런 거를 다시금 보면 여기도 완공됐을 가치가 있겠다.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불광 5구역인데 여기는 불광 5억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처분 인가는 아니고요. 관리처분 총회를 2024년 5월 달에 했어요. 아직 인가는 안 났습니다만 여기가 은평구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요. 가련, 대조, 불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련과 대조는 지금 대조는 공사 중이고 가련은 이제 뭐 관처에서 이주를 하니만 관처가 아직 원래 가련이 더 빨랐는데 안타깝죠. 조합 내부적으로 조합장 뭐 갈아엎고 뭐하고 싸우면서 오히려 불광 5가 더 빨리 가는 모양새인데 불광 5가 불광 역세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여기가 33평형 물건이 5억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에는 5억 초반 5억도 미만도 있었지만 지금은 5억은 다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가 일단 되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은 불광 5구역의 단점이라면 조합원 분양가 좀 더 높다라는 거지만 아까 제가 다 보여드렸죠. 지금 이거를 분양가를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지금 이 분양가도 오히려 다른 데는 더 비싼 데들 등장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일단 조건이 좋아요. 여기도 빵빵백으로 가서 분담금도 입주 때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GTX 뭐 연신내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금액대로 쭉 보시고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음이 급한데 또 빠르게 말씀 마무리해드리자면 성북 2구역이 있는데 성북 2구역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만 보면 솔직히 지하철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생각하는 아파트의 입지 조건이 좀 다르지만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 위치를 우리가 위성지도로 보게 되면 전통 부촌 성북동의 단독주택촌들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한남동, 평창동, 성북동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위성지로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성북동은 딱 봐도 구획이 질서전연하게 필지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 성북 2구역 쪽 같은 경우는 난잡하죠. 여기 이쪽이 이제 성북 2구역 라인들인데 그런데 이런 곳들을 재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타운하우스로 일단은 고급화 시킨다고 해요. 이미 고급화에 맞춰서 공사비는 지금 평당 한 1,100만 원 넘게 잡아놔서 진짜 잘 할 건지는 끝까지 봐야겠는데 여기를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일단 무엇보다 투자 금액 여기 무허가가 좀 많거든요. 대지 지분이 없는 매물들이 있어요. 대지 지분 없는 거는 3억대부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있는 그런 단독 빌라 이런 거는 4억에서 5억대 갑니다. 근데 여기서 3억대로 갈 수 있는 매물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무작정 추천하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4, 5억대 매물로 가란 말씀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대지 지분이 좀 있어야 당연하겠지만 대지 없고 건물만 있는 애는 감정평가 금액 1,000만 원도 못 받거든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지금 벌써 예상되는 게 9억 10억인데 그러면 분담 금액을 다 납부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고 여기는 대지 지분이 조금만 있어도 무허가 즉 대지 지분이 없는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권리가액 순위가 쫙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신월곡 1구역 기름 역세권 쪽에 있는 곳으로 여기가 201세대를 성북 2구역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결합 방식 재개발로 갔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여기는 지금 2주 철거 중이에요. 그래서 47층인가로 2029년도 준공 예정이거든요. 이런 곳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해서 내가 봤을 때 성북 2구역 용적률을 갖다가 다 못 찾았었어요. 이제 성곽길에 있는 이제 충수 고도 제한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임대주택이 없다라는 게 또 장점이거든요. 임대주택 없는 재개발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성북 2구역 자체도
나중에 이제 고급 성북동에 대한 이미지 후광을 잘 받으면서 살릴 수 있으냐가 포인트. 아니면 난 이거 싫다라고 하면 신월고 1구역 갈 수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다. 자, 마지막 구역입니다. 장인뉴타운 얘기를 하는데 장인뉴타운에서도 딱 어디 14구역, 15구역 얘기합니다.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인 14구역은 투자 금액 기준으로 아직도 2억 중반으로 갈 수 있고요. 장인 15구역은 3억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메리트가 큰 게 지금 장위 4구역, 6구역, 10구역 여기는 다 관리처분인가 나고서 4구역은 내년 입주, 6구역은 일반 분양 완판했죠. 10구역은 그 유명한 사랑교회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던 곳이었는데 여기도 교회 재척 다 끝나고서 이제 착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곳인데 여기 투자 금액 얼마? 8, 9억씩 들어가요. 그리고 19역조차도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7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2억 중반 3억 투자 금액이라는 게 반의 반값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똑같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단 인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시간 차이는 있죠. 14, 15구역은 8년에서 10년은 보셔야 됩니다. 14구역은 8년, 15구역은 10년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시간 기다리는 대신 싸게 가잖아요. 이 금액대에서 인서울에서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기도 가면 쌀 것 같죠? 안 싸요. 경기도도 지금 뭐 우리 능곡뉴타운 이런 데도 지금 2, 3억씩 들어가고요. 그 돈이면 장위 가지. 광명뉴타운 물론 좋습니다. 근데 광명이 속도가 빠르거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대 84타입 가려면 현금이 6, 7억씩 들어가요. 그러면 이 돈이면 물론 그렇게 하면 비교가 14, 15로 가는 게 아니라 장위 4구역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별, 속도별로 다 따져보게 되면 분명한 메리트가 있다. 내가 인서울에 신축 아파트 꿈을 꾸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데 너무 멀어요라고 생각하시면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2년 보유하고 비과세로 처분해서 갈아타기를 하셔도 되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자녀 증여용으로 너무 좋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났으니까 일단 안전하고요. 그런데 자녀한테 한 2, 3억 증여해가지고 매수해주고 그런 다음에 자녀가 아직 시간이 많다. 자녀 지금 대학생이에요. 이제 결혼하려고 했었을 때 10년 지났더니 신축 아파트가 생겼어. 요즘 남자애들은 집 없으면 결혼이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인서울 신축 아파트를 33평 들고 있다. 1등 신랑감 아니겠습니까?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를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좀 애들 앞에 뭐 하나씩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 뭐 주변에 입지가 워낙 좋고 성북구가 워낙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앞서서도 얘기했죠.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16억 4천 실거래가 찍었습니다.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 장인뉴타운도 주목해 보셔라 얘기를 해드립니다. 진짜 길게 쭉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려도 재개발 지역은 정말 많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300개가 넘어가요. 제가 말 안 했다 해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속도 그리고 가격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대표적으로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 곳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설명해 드린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 안 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이 금액에서 이 입주까지 시간이 몇 년 이걸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가시는 거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곳들은 제가 좀 골라준 데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신축 아파트 꿈 많이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강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대로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기준점을 삼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영 소장이었습니다.